물론 그렇다고 아버지가 지금까지도 살아계신 건 아닙니다. 아버지는 제가 이혼한 지 4년차 되던 해에 다른 병과 합병증이 생기면서 결국 하늘나라로 떠나셨어요. 어느 정도 회복은 하셨지만 오랜 투병 생활로 약해졌던 몸이었으니 어쩔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장례식에 전 남편은 얼굴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뭐 당연한 거라면 당연한 거겠죠. 저와의 인연으로 알게 된 사이였고 저와 인연이 끝났으면 굳이 찾아올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래도 예의상 얼굴 정도는 비출 만도 했을 텐데 약간 서운한 감정은 생기더군요. 딱히 저에 대한 위로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 알고 있던 사람이 하늘나라로 떠났음에 인사를 드릴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 장례식에는 저희 아들만 따로 택시를 타고 와서 위로해줬죠. 뭐 그래도 아들이라도 장례식에 보내준 걸로 다행이라 생각하려 했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 허튼 일에 괜히 신경 써봐야 스트레스 받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전 남편 대신 아들이 의젓하게 자리를 지켜줬으니 저희 아버지도 만족하고 떠나셨을 겁니다. 아들과는 이때 이외에는 간간히 연락하거나 만나곤 했습니다. 우리 아들 어렸을 때부터 의젓했던 만큼 저 없이도 잘 커주는 것 같더군요. 전 남편이 딱히 육아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은 어긋난 길을 가지도 않고 꿋꿋이 열심히 공부하며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젓한 아들 덕분에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별다른 걱정 없이 제 삶에 충실히 살았어요. 물론 나이가 든 몸으로 일반적인 회사에 취직하기란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하몸 건설 정도의 수익은 노력하니 벌 수 있더군요. 혼자 사는 만큼 많은 수익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요. 이렇게 적당히 여유롭게 살다가 한 80쯤 아들 결혼하고 손자 손녀까지 본 뒤 죽으면 딱 여한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죠. 그렇게 제 삶에는 이제 그 어떤 굴곡도 없으리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사건의 발단은 저희 아들과 간만에 오붓하게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하게 됐죠. 오랜만에 맛있는 파스타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뜬금없이 아들한테 전 시어머니가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아들은 그 전화를 받고 나서는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들, 왜? 할머니가 뭐라 그러시는데 그래? 아니, 그게 사실 오늘이 제사인데 할머니가 이번부턴 제사를 꼭 참석하라고. 원래 저희 아들은 그 집 제사에는 참석하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있었을 때는 어렸다 보니 굳이 참석을 시키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6년이 지나고 성인이 되어가자 참석을 강요하는 모양이더군요. 뭐? 올해부터? 아니 안 그러다가 왜 갑자기? 엄마 별거 아닐 거야. 그냥 뭐 집에 남자가 나랑 아빠밖에 없잖아. 고모는 고모만 혼자 오니까 사실 작년부터 계속 참석하라고 했었는데 그때는 안 갔었거든. 작년에도? 그래. 너도 뭐 다 컸다 이건가? 작년에 왜 안 갔는데? 엄마, 나도 다 기억하고 있어. 솔직히 나 제사 안 가고 싶어. 엄마를 쫓아낸 할머니도 싫고 그 제사 때문에 내가 엄마랑 따로 살게 됐으니까 그래서 제사에 참석하면 엄마한테 죄 짓는 기분이 든단 말이야. 아들이 그런 생각까지 하는 줄 전혀 몰랐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따로 떨어져 살아도 역시 피로 이어진 부모 자식은 어쩔 수 없는 건가 봐요. 하지만 그런 아들이 기특한 것과는 별개로 그 집에서 원한다면 아들이 제사를 참석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쨌거나 그 집의 장남이기도 하거니와 그 집에서 사는 이상 최소한의 도리는 하는 게 맞을 테니까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요리를 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 아들 주려고 시모가 요리를 해야 할 테니 제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그랬구나 아들.
고마워. 엄마를 그렇게 생각해줘서. 하지만 아들, 그래도 할머니가 그렇게 원하면 이젠 참석해야 되지 않을까? 아빠도 그걸 원하지 않아? 그렇긴 한데 엄마는 내가 제사 참석하는 게 싫지 않아? 물론 좋지만은 않아. 그 제사 때문에 엄마가 괴로운 일이 많았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지금 아들이 그 집에서 살고 있는 만큼 지킬 건 지키는 게 맞다 생각해. 비록 엄마는 그 집과 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우리 아들은 아니잖아. 그래도 솔직히 난 아예 그 집에서 독립하고 싶을 정도인데. 그래, 아들이 그러고 싶다면 나도 아들 생각을 지지해. 하지만 그건 지금이 아니라 조금 더 크고 나서, 성인이 되고 나서 생각할 일이지 않겠니? 아직은 학생인 만큼 일단은 할머니나 아빠가 원하는 대로 해드리렴. 그리고 엄마한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엄마는 아들이 이렇게 엄마를 생각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운걸. 아들은 결국 저의 설득에 못 이겨 제사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아유, 참 그 집 사람들 이혼하고 나서도 애의 마음 하나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는 걸 보면 대체 어떻게 키웠나 걱정이 되긴 하더군요.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저도 참석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기도 했지만 아마 딸이었다면 기를 쓰고 말렸겠죠. 아들이라서 보내기로 했어요. 그렇게 아들을 설득하고 난 뒤 전 아들을 서둘러 제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보내줬습니다. 어차피 이왕 참석하기로 한 거 괜히 늦게 가서 욕먹지 말고 제대로 참석해주는 게 나으니까요. 그렇게 웃으며 아들과 헤어졌고 나중에 양복이나 한 벌 살펴야겠다 뿌듯했는데, 하지만 그 감정은 이내 곧 사라지고 걱정과 초조함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단 한 통의 전화 속에서 들리는 울먹이는 목소리 때문에 모든 게 다 뒤집혔어요. 여보세요. 그 혹시 잘 지내고 있니? 네? 누구시죠? 제가 번호가 지워진 건지 모르는 번호로 떠서. 아, 나 네 CM이다. 뭐 지금은 아니긴 하지만. 그 소리를 듣는데 머리가 텅 비는 기분이었어요. 한동안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제가 그랬죠. 무슨 일이세요? 저희가 안 본 지도 벌써 몇 년이나 됐고 이렇게 연락할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긴 한데 아가, 혹시 정말 미안하지만 여기 좀 와주면 안 되겠니? 염치 없지만 제발 좀 부탁할게. 네, 뭐라고요? 혹시 지금 제가 뭘 잘못 들은 건가요? 지금 저보고 거기 좀 와달라고 한 거 맞으세요? 맞아. 네가 여길 좀 와줬으면 하는데 지금 여기 아주 난리가 났다. 난리가. 아이고, 그만해 그만. 제발. 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님. 전화는 그렇게 뚝 끊어졌습니다. 아들이 제사를 치르러 가고 난 뒤 걸려온 시어머니의 전화, 그리고 그렇게 난리가 나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던 상황. 전 너무나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 아들이 가기 싫다던 제사에 억지로 간 뒤 무슨 큰일을 벌인 건 아닐까 싶었던 거죠. 다시 전화를 걸어도 통화가 되지 않아서 전 급하게 예전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가는 택시 안에서 얼마나 초조했는지 몰라요. 혹시나 애 아빠랑 싸움까지 벌어졌다거나 그래서 다쳤을까봐 제 심장은 계속 콩닥콩닥 뛰었죠. 택시기사님은 제 심정을 아셨던 건지 빠르게 저를 시댁으로 데려다 주셨고 전 내리자마자 시댁으로 달려가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눈에 보인 건 뒤집어져 있는 제사상에 온 것을 여기저기 흩날려 있는 음식들이며 깨진 그릇들이며 정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마치 태풍이라도 휩쓸고 간 듯한 장면에 어안이 벙벙했죠. 그리고 그 속에서 땅을 치며 울고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
대체 우리 아들은 이런 짓을 왜 벌인 걸까? 우리 아들은 여태까지 사고도 한 번 안 치고 순하기만 했었는데 어째서 혹시 내가 함께하지 못했던 세월 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걸까 하는 이런저런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는데 그때 마침 화장실에서 전 남편이 나왔습니다. 남편의 혀는 잔뜩 꼬여 있었고 말을 하자마자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게 딱 봐도 잔뜩 취해 있는 것 같았죠. 전 그런 남편을 보자마자 더욱 저희 아들이 걱정됐습니다. 저런 상태에서 세상 분간 못하고 우리 아들에게 모진 소리를 한 건 아닐까 싶어서 전 남편을 본체만체 하며 아들을 찾아 집 여기저기를 뒤져봤습니다. 방금 남편이 나왔던 화장실에 남편을 밀치고 들어가 보고 안방이며 주방이며 다 찾아보다가 옷방 문을 열었을 때 드디어 저희 아들을 찾았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은 제가 아는 그 아들 그대로 너무 순하게도 조용히 앉아있더군요. 아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별일 없었어? 엄마가 여기 어떻게... 아들의 얼굴은 너무나도 평온하고 태평했습니다. 거실이 저렇게 난리가 나 있었는데도 아들에겐 그게 평범한 일상이었던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웃으며 저를 반기더군요. 전 아들이 혹시 다친 일 없을까 싶어 찾아보는데 그때 거실에서도 아들아 아들아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 아들은 아무 문제 없이 괜찮은데 다른 아들이 문제더라고요. 거실에 나가보니 전시모가 전 남편을 붙잡고 애원하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엄마, 어때요? 이렇게 제사상 망가진 거 보면 우리 조상님들 참 좋아하시겠죠? 아닌가? 아직 더 해야 되나? 아이고 그만해 이거사.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아 왜요? 그렇게 엄마가 좋아하시는 제사 내가 거하게 치러드리겠다는데. 조상님 덕 좋아하시네. 이 제사 때문에 내 인생 다 망가졌는데 도대체 왜 아직까지 내가 이 제사를 지내고 있어야 돼? 전 남편이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전 남편은 분명 은연중에 제사를 옹호하는 입장이었는데 뜬금없이 저렇게 난리를 치고 어머님께 화를 내고 있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그 상황에서는 이제 남인 제가 딱히 전 남편을 나서서 말릴 이유도 필요도 없다 생각해서 나서지는 않았고요. 아들에게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저와 전 남편의 이혼에 있었던 모든 일을 설명해 주는데 그제야 저 상황이 이해가 가더군요. 남편은 저와 이혼 후 1년 뒤 다니던 회사에서 잘리고 말았답니다. 회사 사정이 안 좋아졌고 연차가 쌓였으니 회사에 정리해고 대상이 들어간 거죠. 가뜩이나 저와 이혼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재산도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회사까지 잘리자 전 남편은 막막해졌다더군요. 근데 그 상황에 어머님 꿈에서 조상이 나와 음식점을 차리라고 말씀을 해주셨대요. 그리고 그동안 성실히 제사를 지내왔던 어머님이나 남편은 이게 정말 조상님의 은덕인가 하고 퇴직금으로 곧장 음식점을 차렸고요. 하지만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시작한 음식점이 잘 될 리가 있을까요? 역시나 남편의 사업은 쫄딱 망해버렸답니다. 오픈 처음에만 잠시 반짝했을 뿐 이후로는 계속 매달 적자만 나면서 남편은 빚더미 속에서 살아야만 했다더군요. 그러다가 최근 1년 전부터는 술독에 빠져 매일 집안의 물건들을 들고 난리를 치고 어머님께 왜 그런 꿈을 꿨냐고 따지고 조상님 욕을 하고 다녔대요. 제삿날에는 더더욱 그 행동이 심했고요. 아들은 처음에는 그런 아빠가 무서웠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냥 그것도 익숙해졌고 일상처럼 느껴졌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제삿날에는 그게 더욱 심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머님이 저희 아들을 제사에 참석시키게 하려고 했던 거죠.
아들이 있으면 그래도 전 남편의 그런 행동이 좀 줄어들까 싶어서. 하지만 작년엔 결국 참석하지 않았고요. 올해는 한번 참석해봤으나 전 남편의 행동은 역시 예상대로 저 모양이라고 하더군요. 이 모든 걸 아들은 저한테 말해주고 싶진 않았대요. 엄마가 알면 자기 걱정을 할 게 뻔하니까. 엄마도 이제 좀 자리 잡고 사시는 것 같은데 괜한 걱정이나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다면서요. 전 그런 아들을 꼭 안아주고 등을 다독여준 뒤 아들의 손을 잡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런 집에서 더 이상 저희 아들을 그냥 둘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젠 저도 어느 정도 살아갈 능력도 있었고 아픈 아버지도 안 계시니 아들을 이 집에서 살게 하는 것보다는 행복하게 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본 남편은 저에게도 술주정을 부리더군요. 뭐 사실 술주정인지 진심인지 분간은 안 가지만 저에게 울면서 용서를 빌고 한 번만 다시 돌아와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혼한 지 6년이나 지난 상태였으며 저는 저의 삶을 잘 꾸려왔기에 전 남편에 대한 미련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취한 상태의 전 남편을 상대해주기도 싫어서 그냥 아들의 손을 잡은 채 그 집에서 나서려고 하는데 그때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치더군요. 저는 제 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고 전시모 역시 본인 아들의 발을 잡고 있었거든요. 전 시어머니는 울며 지쳐있는 창백한 얼굴로 그리고 간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구원의 손길을 바랬던 거겠죠. 하지만 그러든지 말든지 그건 역시 저에겐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고소했어요. 고작 이런 제사 준비를 시키기 위해 저희 아버지 병간호도 못하게 했고 막말을 쉽게 내뱉었던 어머니가 저러고 있는 게 내심 꼴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6년이나 지나면서 다 잊었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아직 남아있던 응어리는 있었던 모양이에요. 전 그런 시어머니를 향해 씩 미소 지으며 비웃어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마디를 남기고 뒤돌아서 곧장 아들의 손을 잡고 나왔죠. 그동안 열심히 제사 드리시더니 조상님 덕 잘 보셨네요. 아주머니, 제 아들은 제가 데려갈게요. 아주머니는 아들 하나로도 매우 벅차 보이네요. 뭐 조상님이 잘 해결해 주시겠죠. 그 한마디를 날리고 나오는데 어찌나 통쾌하던지 감춰져 있던 묵은 감정들까지 한 번에 다 쓸어 내려져간 기분이더군요. 이제서야 진짜 이혼을 한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 후 전 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남편도 양심은 있었던 건지 더 이상 양육권이니 뭐니 하며 따지러 들지도 않았고요. 딱히 찾아오지도 않더군요. 그리고 뭐 그날 제가 보인 태도를 봤을 땐 이미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다는 걸 깨달았겠죠. 아들은 그래도 피가 이어진 아빠라 그런지 간간히 찾아가는 것 같긴 해요. 아들에게 들어보니 그래도 요즘엔 치료도 받으며 다시 어떻게 살아보려 하는 모양이더군요. 아들까지 잃고 나자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나 보죠. 뭐 사실 지금 와서 어떻게 생각하든 제 알 바 아니긴 하죠. 전 이제 시댁 근처에도 가기 싫으니까요. 그저 아들과 함께 부유하진 않더라도 조용히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렵니다. 마침 올해 전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급여도 늘어났어요. 아들 등록금이 걱정이 컸는데 이렇게 일이 술술 풀리니 오히려 제가 조상님들 덕을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요즘엔 제사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해요. 애초에 제사라는 건 간소하게 지내는 게 전통 문화였다는 게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 죽은 사람보단 산 사람을 우선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조상님 덕. 실제로 조상님 덕 본 사람들은 그런 제사 같은 거 안 지내고 해외로 놀러 다니고 있다나. 뭐 그게 전부 다 맞는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산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 이거 하나겠죠. 저의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인생에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